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프린트물 3번에 보면요. 실질적 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는 거 그러면은 이런 문제 나오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다 실질적 법 취지예요. 형식적 법 취지에는 히틀러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제도 그대로 다 하시면 아닌 것 찾으시면 돼요. 자, 1번에 보니까 포괄이익 금지, 법률 유보 적용 확대, 막 특별행정법 관계까지. 재량 영역에도 확대, 뭐 이러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법률도 헌법 상위규범 헌법에 위반되면 심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을 어떤 한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입법권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자 고삐를 놓치겠다는 얘기죠. 이거 틀렸지. 행정입법권은 이제 강화가 아니라 이제 통제로 가야지.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전부 하위 명령에 재임하는 전면 재임 금지. 여러 가지 많죠. 그 다음에 4번 법률 유보 원칙. 여기는 유보냐 우위냐 잘 보셔야 돼요. 유보냐 우위냐. 자, 1번에 보면 법령 가로로 묶으시고 조례 가로로 묶으시면 법률 명령 조례 이렇죠. 그러니까 조례는 상위규범에 어긋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이제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그래서 법령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뭐 이렇게 부과하라 이런데 조례에서 막 20만 원 30만 원이면 돼야 안 돼요? 금 밟고 넘어가는 게 되지. 이것보다 법률 유보 원칙이에요 우위 원칙이에요? 우위 원칙. 여기는 잘 물어봐. 유보냐 우위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무효라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 취소 사유는 어디서만 나와요? 규범에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사유는 행정행위밖에 없어. 심지어 사법행위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에 반하면 뭐예요? 무효야. 취소 사유는 우리 이제 민법에서 행위 능력이 부족할 때 행위 무능력자들이 행위를 했을 때 사적 자치라는 미명하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100% 다 책임지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벗어날 길을 열어주는 게 취소예요. 그러니까 행위 무능력자의 행위가 위법한 거예요, 적법한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지? 행위 무능력자 행위는 위법한 건 아니야. 그 사람 보호를 위해서 취소권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의 취소권의 법리를 행정행위에서 벤치마킹을 해와서 위법한 경우에 위법 정도가 좀 경미한 행정행위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사유는 행정행위밖에 없어요. 조례가 조금 경미하게 상위규범이 어긋났다. 뭐 무효.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규범은 다 뭐다? 무효. 행정지도 이런 것도 다 무효예요. 무효. 자, 그 다음에 2번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근거는 아무 말 없으면 작용법적 근거예요? 조직법적 근거예요? 작용법적 근거. 조직법적 근거는 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다 있어야 돼. 병역에 관한 서비스를 세무서장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러니까 아무리 비권력적인 거라 하더라도 조직법적인 근거는 다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자기 권한 안의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직법적인 근거는 다 있어야 되고 그 조직법적인 근거 이외에 작용법적인 근거를 할 때는 권력적인 게 아니라 비권력적인 것들은 근거가 없어도 된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 자, 이것을 죄형 법정주의급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TV 수신료처럼 국회에서 꼭 스스로 정해야지 니네들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법률로서 규정해야 될 입법사항이라는 거, 뭐 입법, 아무 말 없이 입법이면은 국회에서 하는 입법이고 행정입법 그런 뭐예요? 행정부가 하는 입법이죠. 입법사항이라니 국회가 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지. 맞아요. TV 수신료하고 지금 몇 개 있지? 죄형 법정주의, 조세 법률주의, TV 수신료, 그 다음에 아까 그 비슷한 거 있긴 하지만 도시 재개발 같은 데 있어서 동의하는 정족수, 그 다음에 여기 유급 보좌 인력.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나왔네.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된다. 이러지. 4번도 틀렸어요. 법률 원칙 위반된다니까 맞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75조가 헌법 75조에서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 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다. 이건 위임 입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법률에 뭐가 있으니까 위임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덜 중요한 거는 법률이랑 명령이 세트가 돼서 제한의 근거 노릇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고 그걸 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돼. 그래야 1분 안에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도, 자,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도 이 말이 나오면은 작용법적 근거예요, 조직법적 근거예요? 조직법적 근거는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작용법적 근거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비권력적인 거 찾아라 이 말이지. 근데 권력적인 것 중에서 행정행위로 보여지는데 근거 없어도 되는 거 혹시 몇 가지 기억나십니까? 뭐뭐 기억나세요? 행정행위인데도 그건 없어도 돼 하는 거. 직권취소하고 철회 없어도 돼요. 직권취소하고 좀. 행정행위가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나의 실수해서 직권취소나 철회를 할 때 이거 근거도 이것도 또 하나의 행정행위로 보는데 이게 본처분이라면 이거 없어도 돼. 별도의 근거 없어도 되는 행정행위.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확약하고 이거 사정결정하고 예비결정하고 이거 부분허가하고 이거 가행정행위하고 이거 할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요 앞에 걸 다 뭐로 보니까 행정행위로 봐요. 그래서 다단계 행정행위라고 그래. 그런데 그러면 얘네들도 다 행정행위로서 의미를 띈다 안 띈다? 행정행위다. 근데 얘네들은 이거 근거 있으면 충분히 근거 커버 노릇 한다 안 한다? 요게 기준이 돼서 요게 근거가 있으면 요게 여기 근거도 되고 여기 근거도 된다는 뜻이지. 근데 여기는 판례는 확약을 행정행위로 안 봐. 나머지는 다 행정행위로 보면서 요렇게. 그러면은 학자들에 가면은 행정행위로 보여지는데 별도의 근거 없이 본처분 있으면 따로 별도로 안 둬도 되는 거 몇 개 나온 거예요? 6개. 앞에 4개, 뒤에 2개.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붙이면 요거 원래 행정행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관 같은 경우에는 재량행위에 붙일 때는 근거, 법률행위 행정행위 중에 재량에 붙일 때는 근거 없어도 된다고. 토탈에서 몇 개? 7개. 그 다음에 이제 국민하고 관계가 없는 것, 행정지도라든가 행정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거 없어도 되죠. 공법상 기억도 근거 없어도 되죠. 비권력적이니까. 자, 그러면은 기억번, 직권취소, 니은번,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 행정규칙이라는 얘기죠. 재량준칙. 디귿번, 철회. 리을번, 부담. 부담 내용 변경하는 뭐예요? 싹 다 근거 없어도 돼.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다시 6번. 행정법 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헌재 판례에 의하면 감사원 규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있는 기관이죠. 감사원은 헌법에 있는 기관인데 규칙 제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 논의가 있는데 헌재가 판단한 바도 없어요. 지금 학설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헌재 판례에 의하면 법규명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고,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근거가 없어서 지금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가 답이에요. 헌재 판례 없습니다. 두 번째, 법원을 법의 인식근거로 보면 그게 어떻게 존재하든 간에 법으로서의 기능만 하면 되죠. 그래서 법률만 되는 게 아니라 뭐도 되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다 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도 법원,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관습법은 성문 법령의 흠결을 보충하는 거여서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법률 우위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해당이 되고요. 이거 어렵다 이거죠. 4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 가로로 묶어 보여요. 조리예요, 조리.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역할을 하죠. 최후의 법원으로서 기능하니까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데
평등원칙하고 비례원칙은 헌법적인 효력도 같죠. 그래서 뭐보다도 앞서요? 성문 법률보다 앞서죠. 헌법적 효력을 가져서 비례원칙, 평등원칙 위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위헌도 되고 위법도 되고. 부당결부금지원칙을 헌법적 효력으로 인정하자라는 게 다수설인데 아직은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비례원칙하고 평등원칙. 그래서 헌재 가면은 전부 비례원칙하고 평등원칙으로 법률 조항을 다 죽입니다. 법원조직법 8조는 판례 가로로 묶고 당해 사건이죠. 해당 사건 당해 사건이니까 판례법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거 가로로 묶고 뭐예요? 판례법의 법원성 인정 유사 동종 사건. 유사 동종 사건에 관한 거예요. 당해 사건에 관한 거예요. 유사 동종 사건에 대해서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지금 사건에도 인정된다고 그럼 판례법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거고 지금 사건에 대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대법원이 까고 돌려보냈다. 파기환송했다. 그러면 그것보다 바로 그 사건에 관한 거니까 그는 법원조직법 8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해당 사건 당해 사건이어서 신급제도에 관한 거지 판례법의 법원성을 인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당해 사건이냐 유사동종 사건이냐 잘 보시오. 어렵네요. 이거는 이런 것들 이제 기억하고 계셨다가 만약에 좀 너무 어렵다 그럼 제껴. 여기 프린트물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너무 어렵다 그럼 제껴.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다음에 조금 요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살을 붙이시고. 뭐는 가장 기본이고 여기는 절대 틀리면 안 되고 그러면은 딱 70점 나와. 딱 70점. 꿈의 점수죠. 나와.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트라든가 AGP 이게 협정 뭐예요? 조약입니다. 가로로 묶고. 조약은요.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가진다라고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나? 우리 헌법 6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 1항. 조약은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국내법이 뭐냐? 학설이 나. 국내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5종류죠. 크게. 요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있어. 요 국내법이 요 중에 뭐냐라는 학설이 나누겠죠. 요건 아니야. 일단은 나라끼리 체결한 건데 요건 지역적으로 경기도 한정되니까. 그럼 요 셋 중에 하나인데 요건 아니지. 요거라는 학설도 있어요. 뭐냐? 조약은 국내법과 효력이 있다고 할 때 헌법적 효력이 있다. 이건 어떤 나라들이냐면은 국제적으로 사고를 쳐서 누구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사고 치고 연합군 앞에서 무릎 꿇고 체결하는 조약은 니네 나라 헌법보다 위에 있는 효력이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니네는 군대 같지 마 이게 있었어. 그래서 그게 지네 헌법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구조에 자위대라는 것만 갖고 있게 돼 있는데 뭔 자위를 하러 막 사우디아라비아 저기 아랍까지 막 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일본도 이제 군대를 보유를 미국이 허락한 꼴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군대 아예 못 갖고 일본을 농경사회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공산주의 막는 바람에 일본이 떼부자가 된 거고 또 자위대라고 돼 있는데 미군이 언제부턴가 돈이 딸리니까 일본이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은 이제 별로 없지만 빚만 많지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자꾸 일본이 깔짝대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꼬붕처럼 따라다닌 게 아프가니스탄도 따라가지 이라크 전쟁도 따라가지. 그러니까 싫지는 않으니까 계속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실제는 이 자위대가 말 그대로 자위대 역할에서 군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이긴 한데 방법 없어요. 일본을 이렇게 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국제사회에서는 뭐가 최고예요? 우리가 힘이 세면 돼. 우리가 힘이 세. 그래서 지금 이 조약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헌법 6조
해석과 관련해서 요거는 우리나라는 성전국이니까 해당이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학설이 몇 개 나오느냐, 이거라는 설, 이거라는 설, 한 가지 그때그때 달라요.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설이 뭐냐, 조약을 체결했는데 진짜 중요한 조약은 우리 헌법 60조에 보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짜 뭐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약은 헌법 6조 1항이 아니라 60조 1항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자, 그럼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서 혹시라도 조약을 체결했는데 국회 동의를 받았다. 그러면 국민에게 중요할까, 아주 중요할까, 덜 중요할까? 아주 중요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덜 중요한 조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안 받아도 되죠? 이건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 학설이 어떻게 보느냐? 아주 중요한 조약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은 뭐처럼 국회에서 검증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건 무슨 효력을 갖는다? 근데 만약에 국회 동의를 안 받은 조약은 뭐다? 명령급, 대통령급이다, 이렇게. 자, 그럼 만약에 미국에서 전투기 한 대 사와. 한 8천억 정도 돼. 한 2천억 정도 주고 전투기 한 대 사온다. 그거 국회 동의 받을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그런 거 전투기 한 대 사온다고 국민에게 부담된다고 국회의원들이 새로 모이겠어? 안 모여. 덜 중요한 조약이니까 국회 동의 안 받지. 만약에 그 국가가 체결한 조약은 전투기 뭐 한 1개 편대 정도 도입하는 조약보다 명령급밖에 안 돼.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전투기를 한 500대를 사온다, 이런 거는 그럼 받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사드 이걸로 받지. 뭐 그까짓 건 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드가 돈도 겁나게 비싸고 국민들에게 뭐 엑스레이더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언밸런스가 생길 수가 있지. 그죠? 자, 그러면 아무리 자,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미 FTA 협정을 체결한다. 이 FTA가 뭐냐면 옛날에는 자유무역을 체결을 할 때 테이블에 여러 당사자들이 나와서 우리 무역 장벽 깹시다, 이렇게 하는 게 라운드 협정이라고 그랬어요. 라운드. 근데 라운드 협정을 하다 보니까 당사국이 여럿이잖아요. 여럿이니까 의견 합치가 잘 안 돼. 오래 걸려. 더군다나 의견 합치가 돼도 우리나라는 이 전체 조약에서 쌀 만큼은 못해. 우리는 밀 만큼은 못해 하다 보니까 유보 조항이 많아갖고 걸레가 돼버린 거예요, 조약이. 그러니까 이제 요즘 대세가 1대1로 만났어요. 이걸 뭐라 그래? 자유무역 협정이라 그러지. FTA. 그래서 한중, 한칠레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시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갈등적 요소가 좀 있어, 없어? 있지. 농어민들은 대체적으로 반대하고 상공인들은 대체적으로 찬성을 해요. 뭐 자동차 수출 잘 되니까. 근데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저쪽이 훨씬 싸거든. 그러니까 이제 갈등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조약은 한미 FTA 협정 조약 체결은 국회 동의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받으면 무슨 급이다? 법률급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근데 원래 일본은 좀 그러네. 우리나라 90일 비자가 있으니까.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원래 브라질에 한번 가려면 국가 간에 머무는 허락증이 있어야 돼.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이 올림픽 그 티켓 소지하고 있으면 경기 보고 며칠 머무는 거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다. 그럼 이건 갈등적 요소가 좀 있어요, 없어요? 서비스적인 영역이잖아. 아까처럼 농어민 싫어하고 뭐 상공인 찬성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러면은 동의 없이 그냥 해도 돼. 대신에 효력은 무슨 급? 명령급. 그러니까 만약에 비자 면제 협정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에서 법률 만들면 국회에서 그 전에 만든 법률이 상충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미 FTA 협정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보호무역에 관한 규정 다 있겠죠.
그게 만약에 한미 FTA 협정 체결하고 국회 동의 받으면 순간 이게 무슨 법이 되냐.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일반법이 아니라 법률급인데 특별법이고 엊그저께 나온 뭐가 돼? 따끈따끈한 신법이래. 그래서 이거 이기는 거는 있는 기존 체계에서는 헌법에는 없어요. 정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뭐나 할 수 있어? 법률급이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한미 FTA 협정 폐지에 관한 법률 만들어 버리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국내적으로는 효력이 없고 미국 간에 효력이 있고 이게 뭐가 돼? 법적으로는 딜레마에 빠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지. 그러면은 미국도 그런 상황이 좋지는 않죠. 미국이 가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서 이걸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 힘이니까 좋게 말해서 정치고 좋게 말해서 사실이고 파워여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면 야 이리 와봐. 우리 국회가 좀 싫대. 좀 수정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좀 약하면 고치기는 고치되 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얼마 올려드릴게요 하고 이제 출혈이 심하죠. 그렇게 되는 좌우지간 어떤 조약을 체결하건 요거보다는 위겠어요 아니겠어? 위겠죠. 네, 요게 이제 국회 동의를 받은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우루과이 라운드예요. 우루과이 가트. 근데 이 자유무역 협정이 거기에 상반되는 경기도 조례는 무효다. 어떤 학설에 의하건 얘는 죽지. 여기 조약은 전부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는 학설, 전부 명령의 효력을 갖는다는 학설. 근데 또 통설 판례가 뭐다? 그때 따라 다른데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급이고 나머지는 명령급이다. 그러더라도 다 뭐보다는 위에요. 여기보다는 위지. 자, 그러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에 위반되는 조례는 다 뭐다? 법률 우위 원칙에 반해서 무효다를 효력이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미법계에서 선례구속, 행정법에서 나오는 선례 중에 영미법계에서 이제 판례법이 법원이 나라잖아요. 불문법계국가. 거기 선례만 판례고 나머지는 다 무슨 뜻이다? 행정부 선례를 말해. 여기 선례는 뭐다? 판례 구속의 원칙이란 뜻이에요. 영미법계에서는 유사사건에도 하급심을 기소한다 안 한다? 판례법이 법원이다 이런 뜻이. 걔네들은 불문법계 국가다. 자, 그 다음에 수산업법은 가로로 치고 성문법이죠. 근데 숙문법에 민중적 관습법인 이법권 가로로 붙고, 이법권이 뭐냐면 30년간 거기서 내가 바지락 채취해왔다 그러면은 그걸 권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법권 가로로 붙고 민중관습법 이렇게 쓰면, 성문법에도 관습법이나 조리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행정대집행법에도 대집행의 요건의 비례원칙을 명문화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불문법이라 그래서 성문법 어디에도 없다 이런 사고방식은 잘못된 거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수산업법에도 관습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더라 그래요. 국세행정상의 비과세 관행도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하고 있더라. 수산업법에도 있고 국세기본법에도 있더라 이런 뜻이.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신법 우선하고 특별법 우선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해요? 항상 뭐? 상위법 우선.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 그 다음 뭐예요? 자, 이것도 순서를 지키는 게 좋아 안 지키는 게 좋아? 나는 외우는 게 상신 특이 잘 외워진다. 안 돼. 이건 상위 특별 신법 이렇게 순서. 그래서 우리 헌법은 지금 몇 년산이에요? 나이가 36 됐어. 그래도 엊그저께 만든 법률이나 명령보다는 뭐가 위에요? 일반법하고 특별법. 엊그저께 만든 일반법 소용없어요? 특별법이 항상 이거. 이거 순서. 자, 그러면 신법하고 상위법이 붙었다. 무슨 원칙이 우선한다? 상위법. 이거랑 붙었다. 뭐가 우선한다? 이거 우선. 자, 그러면 이제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충돌할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해됐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 계속 읽어야 돼. 눈으로 막
쥐가 날 정도로 보셔야 돼. 그래야 이게 어휘가 이 제자리를 다 잡아가면서 이제 5개 지문 중에 그런 게 한 2-3개가 보인다. 그러면 뭐 점수 잘 나옵니다. 그때까지 나 이해했어. 그러고 덮치면 안 돼. 이해한 다음에 계속 다음에 뭐예요? 반복 도박.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불문법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기출문제집 한번 봅니다. 기출문제집 11페이지 5번 신뢰보원칙 이전 적용요건에 관해서 옳은 것은 신뢰보원칙 요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가서 물어보러 갔더니 해준대. 약속을 하죠. 믿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그 믿음에 터잡아서. 근데 나중에 이 믿음에 어긋나는 짓을 해. 이건 뭐예요?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 이런 것들이 토탈에서 보다 선행조치. 그 다음에 요거는 뇌물 써서 받은 약속이면 안 돼요. 보호가치 있는 신뢰예요. 그 다음에 요 조치는, 얘네들의 조치는 선행조치하고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는 행정부의 조치고, 이 조치는 나의 조치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행정부의 상대방의 조치, 처리, 혹은 뭐 행위, 이렇게. 아시겠지? 뭐 예를 들어서, 저 여기다가 가게 내도 돼요? 네. 그래서 믿었지. 그래서 열심히 가게 이제 거기다 인테리어하고 소방시설 다 했어. 왜? 믿었으니까.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로 이어졌지. 이 원인이 여기 결과로. 인과관계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요건 다 갖춰서 갔더니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해서 들리네. 이거 뭐다? 이거는 설사 재량 영역이라 하더라도 위법이라는 거지. 그런 법이 어딨는데 없지. 없는데 신뢰보원칙이라고 하는 불문법의 원칙에 반해서 위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판례에서 1번 행정청의 선행조치, 2번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 3번 상대방의 조치 처리 행위, 4번 인과관계, 5번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 이거는 위법. 이런데 판례에서 소송이 붙었다 하면 항상 어디서 문제가 돼요? 여기서 주로 문제가 돼. 내가 어제 약속했는데 이런다고. 이거를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그래. 공적견해. 이 공적견해 표명은 자기여도 되고 부자기여도 되고, 응? 먼 산 바라보고 있어도 될 수가 있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신뢰보원칙의 적용요건. 공적견해 표명이 선행조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만 해야 된다.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부자기로도 할 수 있다.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대상은 특정 개인에 대한 행정작용이 한정되며, 특정 개인에 대한 행정작용이 뭐예요? 나한테 약속해줘야지 국민들에게 일반화되게 다 이런 요건 갖추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신뢰, 특정 개인에 대한 행정작용 가로를 묶고 특정에다 동그라미 치고, 법률에 대한 신뢰 가로를 묶고 법률에 동그라미 치면, 법률에 대한 신뢰는 내가 전부 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서울대학 갈 수 있습니다라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쳐봐. 그래서 나는 서울대학 가는 거야? 아니야. 그거는 법률이라든가 행정계획은 일반성을 띠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행조치, 공적견해 표명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정청이 공적견해 표명을 한 후 사정변경이 있다. 이게 신뢰보원칙의 예외잖아요. 사정변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 그러니까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원칙에는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뭐에 관한 거야? 사정변경이라고 하는 게 신뢰보원칙의 예외죠. 그 다음에 공적견해 표명 중에 무효인 행정행위는 예외야. 무효는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정변경. 3번이 맞네요. 4번. 그 다음에 보호가치는 신뢰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뇌물을 쓴 약속이다. 그러면 이제는 보호가 안 되는데, 혹시라도 귀책 사유, 본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 이제 귀책 사유인데, 이거는 고의나 고의에 준할 정도의 중과실을 말하는데, 간만 말해요? 관계인도 표현돼요? 관계인도 포함돼.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축사. 얘는 건축주. 건축주는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몰라. 누구한테 믿고 맡긴 거예요? 건축사한테 믿고 맡겼죠. 지금 건축사는 당연히 그 건물을 짓는 땅이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건물 지어야 된다는 거는 건축사들에게는 상식이야, 상식. 이게 그 한계선이라는 건데 도로로부터 떨어져야 돼.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이 정도는 뭐 2m 떨어져야 되는데 1m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지. 그 행정청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구였다? 건축사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2m인데 왜 1m? 2m인데 왜 1m라고 그때 약속을 해줬어. 그때 네가 2m라고 했잖아. 막 너 건축사잖아. 이거 몰라? 그건 건축사가 하는 거고 나는 건축주 해가지고 나는 몰랐다니까. 너 모르는 거나 건축사 모르는 거나 건축사 모르는 거는 그 너의 귀책사회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보호가치는 신뢰 평가하는 귀책사회는 얘만 포함하면은 좁아들겠죠. 얘도 포함을 시켜. 옛날에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그래. 여기가 그 조폭마누라에서 나오는 박상민인가? 이거 신유경인가 그 조폭마누라. 이거 몰라. 착한 남편이고 얘는 조폭마누라인데 조폭마누라가 가서 공무원한테 좀 있다가 이러이러한 인상착이 오면은 그 사람한테 무조건 뭐 인허가 해줘. 안 해주면은 너 손가락 다 날라가. 뭐 이렇게 했겠지. 발발 떨면서 얘가 해줬겠지. 된다고 했겠지. 얘는 믿었겠지.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잘못한 거죠. 마누라가. 마누라가 한 거지 나는 몰라. 그게 그거라 이 말이야. 관계인의 범위에 규칙사회는 관계인의 규칙사회도 다 본인의 규칙사회로 봐준다. 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은 4번 규칙사회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의 관계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이해하시고 잘 계속 읽으셔야 돼. 그래서 이 기출지문에 진이 박힐 정도로 봐야 돼. 막 토 나올 정도로 봐야 다음에 얘가 갑자기 한복을 계속 봤는데 옷을 싹 바꿔 입고 나온다고. 그래도 영동이 형 이래야지. 옷만 싹 바꿔 입고 나오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이래버리면 틀려. 그러니까 알았다 싶어서 그냥 딱 스톱하시면 안 돼. 계속 보셔야 돼.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제가 기출지문 중요하다고 하는 게 나와요. 여기서 틀림없이 50% 넘게 나오는데 옷 약간 바꿔 입고 나와. 똑같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할 말 없어요. 똑같이 내면 출제위원들이 그 출제비 밖에서 쪽팔리게 막 바꾸지. 그러니까 추리닝을 입어도 영동이 수트를 입어도 영동이 한복 입고 나와도 영동이 이래야지. 옷 조금 바꿔 입고 나오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이래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지? 계속 반복하셔야 돼. 다 됐다 싶을 때 한 번 더 보시라 그랬어요. 5번. 단순한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다가 처분청이 추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을 할 경우 가로로 묶으시면 여기 뭐예요? 행정청이 뭔가 시정한 거죠. 시정한 거지. 저기 이러면 행정청이 알고 처음에 단순한 착오로 어떠한 처분 여기 가로에 정을 알면서 가입표 이렇게 쓰면 정을 알면서 가입표. 정을 알면서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행정청이 모르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행정청이 모르거나 알고 한 것 중에서도 단순한 착오다 이런 거는 악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바로 잡아야 된다, 안 잡아야 된다? 바로 잡는데 너 이때까지 나한테 20년간 세금 부과 안 하다가 왜 갑자기 부과하는데? 몰라서 못한 거지. 알아도 그때 착각해서 못한 거지. 이거랑 알면서 20년간 부과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부과를 한다. 이건 뭐예요? 알면서도 20년간 부과 안 하는 것은 묵시적인 선행조치가 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단순한 착오라는 말은 정을 알면서가 아니라는 뜻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정을 알면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신뢰보호칙이 작동이 되는 거고 정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이라는 게 사정의 준말인데 사정을 알면서 사정을 모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순한 착오는 사정을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착오. 그러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네, 6번 행정법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구속의 인정근거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원칙이라고 그러죠. 학자들은 평등원칙으로만 하자 그래. 왜? 위법한 경우에는 작동 안 되는 게 평등원칙이고 자기구속이고 위법한 경우에도 작동하는 게 신뢰보원칙이니까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구속은 평등원칙의 근거로 봐야 된다. 그런데 현재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봐. 신뢰보원칙과 달리
자기구속하고 평등원칙은 뭐로만? 위법한 행정작용에는 구속도 안 되고 차별 평등원칙 작동도 안 돼요.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처는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위법한 경우에는 자기구속 안 당해요. 비리원칙은 행정법상의 원칙, 법률상의 원칙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원칙이기도 하고 평등원칙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신뢰원칙에서 법률에 대한 신뢰는 법률에 대한 신뢰 가로로 붙고 법률 동그라미 친 다음에 일반성 이렇게 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한 약속이기 때문에 나만의 약속으로 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5번이죠.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견의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4번처럼 있어서는 안 되고 5번처럼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7번 판례할 때 가로에 들어갈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국가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자,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김대중 정부 때 뭐 처음 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또 김대중 대통령 때 얘기했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가 그래요.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없어져 버리던가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주 대상이요. 뭐 거창 난민 학살 사건, 뭐 제주 4.3 사태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수십 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뭐 군대에서 그 의문사했던 거 이런 거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민사 시효 몇 년이야? 10년이죠. 시효 다 지났겠어, 안 지났겠어? 그럼 다 죽은 사람 살릴 수는 없고 그러면은 그게 국가가 이제 정당하게 직무 수행 중에 얘가 사고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군대에서 구타로 죽었다. 그러면은 위법한 행위니까 국가배상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파헤쳐서 아 이거 위법한 건 맞아. 그런데 어떡하냐? 시효는 다 지났는데 이거는 뭐야? 2번 죽이는 거지. 다 인정하면서 시효로 소멸했다는 걸 주장하는 것은 뭐다? 국가가 스스로 잘못했습니다. 국법하고 근데 어쩌죠? 시효가 지났는데 이거는 좀 뭐에 반하는 것 같다? 1번 부당결부에 반하는 것 같다. 2번 비리는 너무 심한 것 같다. 2번도 답이 될 수 있어. 하여간 이도저도 없으면 답은 뭐예요? 2번이지. 근데 혹시라도 뭔가 비교 대상이 있거나 뭐 이러면 이제 비교 대상이 있으면 평등, 선례가 있으면 자기구속, 뭔가 갖다 붙이면 부당결부, 혹은 첫 번째 조치, 두 번째 조치 이렇게 2개 나오면 신뢰보호 이래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로 있느냐? 신의성실을 갖다 들었어요. 신의성실. 이 신의성실은 비리원칙보다도 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신의성실 원칙.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아 진짜 당신이 사고사가 아니라 잘못돼서 돌아가신 분 맞군요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피해자들이 그 결정에 기초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이 권리 행사가 손해배상 같은 거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무슨 원칙에 반하는 거다?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서 허용될 수 없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건 누가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용어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공법상의 원칙이 있고요. 사법상의 원칙이 있어. 그 다음에 이걸 전체를 망라하는 원칙이 있지. 이게 일반 법 원리라 그래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정령 어디에 있느냐? 이게 민법에 있어. 민법 2조인가 있죠. 요거는 민법에만 적용되는 게 민법에 있으니까 사건은 남용돼서는 안 된다. 여기 신의성실의 원칙은 여기에 권리라면 이거는 의무 쪽에서 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권리는 남용돼서는 안 되고 의무는 이행을 할 때 어떻게 이행해야 된다? 신의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이행을 해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얘기 안 했나? 은행에서 한 3억 대출 받았는데 10년간 시달렸어. 이자로. 3억 대출 받은 거 나중에 갚아주는데 1원짜리로 갚아주면 돼, 안 돼? 1톤 트럭에다가 1원짜리 딱 갖고 가서 1원도
안 틀려요? 3억 딱 맞는 이런 짜리를 3억 개를 갖고 가서 은행 본사 앞에다가 딱 쏟아놓고 왔어. 그럼 의무이행이야. 3억 갚았어, 안 갚았어? 이런 것들이 신예에 입각한 성실한 의무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럼 민법에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뭐를 전제로 한 거예요? 아니겠어요? 사건은 남용돼서는 안 된다. 사의무는 신예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이행을. 근데 이게 민법에만 해당되겠어? 공법에도 해당되겠어? 공권도 남용돼서는 안 되고 공의무도 신예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이런 것도 일반법. 그다음 이 공법상의 원칙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행정법이 뭐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비례원칙. 근데 비교 대상이 있으면 뭐? 선례가 있으면. 그다음 뭔가 선행조치, 후행조치 나오면 뭐예요? 그 다음에 뭘 갖다 들이대면? 여기 이게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하지만 비례원칙은 사법상의 원칙은 아니에요. 사법상의 원칙은 법원으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후회 정도 하지. 아이씨, 그때 버스 탈 걸 뭐 이런 거. 여기는 규정이 돼. 여러 개 규범을 하시면. 지금 비례원칙보다도 더 심한 뭐라고 본 거야? 요거. 신의 성실원칙 이런 것들이 행정기본법에 또 들어왔죠. 8번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주택사업계획 승인 가로로 묶으시고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가로로 묶고 기부채납하도록 부관 가로 붙이면 기부채납 부관이 붙은 거죠. 뭐다? 근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니까 부당열부죠. 공행정작용하면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데 둘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니까 부당열. 그러니까 만약에 잘 봐요. 내가 태극기 집회는 하도록 하면서 왜 촛불 집회는 안 해주는데 이러면 뭐가 돼요? 무슨 원칙 같아요? A하고 B하고 비교를 하잖아. 비교 대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인데 지금 당장 왜 쟤는 해주면서 나는 안 해줘가 아니라 우리 그 전에 계속 해왔는데 이건 뭐야? 과거 해왔는데 왜 이번 주는 안 해주는데 이러면 뭐가 돼? 시간차를 두고 과거라는 선례와 지금의 차별이 있잖아. 이게 뭐라 그래? 선례가 있어. 그 다음에 원래 그래 네가 저기 집회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너 저번 해준다고 나한테 약속했잖아. 뭐 약속 있고 거절하는 게 있으면 원투펀치가 나오죠. 그럼 집회는 하는데 있잖아. 기부금 좀 내 이런 부당길. 아무것도 없이 안 해줘. 재량적이 있어. 비교 대상도 없어. 선례도 없어. 약속한 적도 없어. 그래도 주장할 수 있는 거 뭐. 심하잖아 이거.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게 뭐야? 성실해야지. 남용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없는 거 자기구속을 빼먹었는지 자기구속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나머지 2, 3, 4, 5도 행정기본법에서 점검을 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눈도장으로 꼭 확인하셔야 돼. 자, 그러면 비례원칙 하나 풀고 좀 쉬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1분 안에 못 풀겠지. 한번 보셔. 8번. 자, 프린트물 8번입니다. 행정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얼른 보시면 가번의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 달성의 유효 적재라고, 또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 하며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아니거든. 뭐예요? 비례원칙. 4번. 옆에다 써놔. 비례원칙. 4번. 개별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운동의 정당성, 전속성을 신뢰한 경우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규칙 사유가 없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신뢰보호 원칙. 4번.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에 있어서 동종사안에 대해서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이 하도록 스스로 구속하는 거. 선례죠. 자기구속. 4번.
권리자가 권리 행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면 그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실권의 법리. 실권의 법리는 제가 설명 안 드렸죠. 기본서 가지신 분들이나 한번 보세요. 실권의 법리. 이렇게 이제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기본서가 그 요약집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요약집 보시면 돼요. 실권의 법리가 어디 나오느냐? 기본서로는 44페이지에 나오네. 자, 이런 거예요. 행정청이 뭔가 할 수 있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 그 권리가 있는데 너무 오랜 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행사를 안 하면 그 권리가 실효된다는 뜻이에요. 실효의 범위라고도 하고 실권의 범위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도표 중에 왼쪽에 있는 1번이 대표적인 애인데 제가 음주운전을 했어. 그 음주운전을 하면 원래 벌금도 나오고 범죄 행정형벌로 벌금도 나오고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도 떨어지는데 이거는 이중 일사부재리에 반하지가 않아요. 두 개 이관왕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부세요 더더더더 해서 불었어. 그래서 이제 벌금이 나왔어. 벌금 나온 다음에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나오고 두 달이 지나도 안 나오고 보통은 같이 그냥 나오는데 3년이 지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같으면은 벌금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행정처분이 언제고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겠어? 살아있다고 생각 안 해. 일반인들은. 그래서 그냥 이제 벌금으로 끝났나 보다. 그러고 이제 푸드트럭 하려고 트럭을 하나 뽑아서 고사 지내고 왔더니 무슨 경찰청에서 통지서가 하나 떡하니 날라와 있어. 뭐라고? 귀하의 면허를 취소합니다. 이렇게 사유는 3년 전에 음주운전한 사유로. 어떤 생각 들어요? 이건 뭐 시효는 없어. 시효는 없는데 직권 취소라 기간 제한도 없고 그런데 이 정도면 이게 3년 전에 행정처분을 해야 함으로 해서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만큼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공익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이제 와서 뭘 3년 오늘 이제 와서 뭘 굳이 해? 뭐 이렇게 될 건데.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의 사익은 3년 전에 면허정지 맞았으면 이제 면허 취소 맞았으면 운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막 하면은 날이 갈수록 이제 이렇게 사익은 올라가. 그 기준을 이렇게 한 우리 독일은 1년으로 봐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그 처분으로 인해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이제 와서 1년 전 거를 문제 삼음으로 인해서 1년간 면허 정지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올 걸로 믿고 사인이 자유롭게 생활했던 그 사익이 더 크다고 봐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에서는 1년을 기간을 딱 정해놔서 1년이 지나면 실권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조항이 어디도 없어. 근데 그 법리를 신뢰보호 측에서 끌어서 인정을 하다 보니까 판례가 3년 된 사안에서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1년 10개월 된 사안은 비슷한 사안인데 이거는 인정 안 한 사례가 있어. 독일 같았으면 1년 10개월 된 사안도 인정됐을 건데 안 됐을 건데 됐을 건데. 그래서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돼. 그러면 이걸 왜 신뢰보호에서 찾냐면 지금 몰라서 혹은 단순한 사무착오가 아니라 뭐예요? 할 수 있는데도 알면서 안 한 거야. 몇 년간? 3년간. 이러면 보다 그 3년간 안 한 거를 뭐로 보는 거예요? 뭐로 본다? 선행조치, 복시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권의 법리, 실효의 법리를 신뢰보호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 봐요. 자, 그러면 그 44페이지에 도표 한번 보시면 적용해서 실권됐다는 건데 원고의 행정행위 위반이 있은 후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은 후 3년이 지난 후에 이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믿은 신뢰이익, 사익이 더 커서 가혹한 거다, 못한다. 이런 뜻.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똑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뭐예요?
1년 10개월간 택시 면허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봐서 실권되지 않은 거로 본 거고, 그 밑에 행정서사 업무 허가를 하니 행한 뒤에 20년이 지나서 허가를 취소를 합니다. 저 그러면은 야 3년이 아니라 20년인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건 뭐냐면 알면서 안 한 거예요? 몰라서 못한 거예요? 몰라서 못하거나 단순한 사무착오로 모르는 거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20년이 아니라 100년 돼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행정청이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취소 처분을 했다면 실권의 법률은 적용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3년간 안 하면 실권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집으로 가서 그 아까 프린트물로 가서 라번의 지문을 보시면 프린트물 11페이지 권리자가 권리행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자가 뭐예요? 갑이 아니라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면 그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권의 법리예요. 그럼 1번에 보면 가원칙, 비리원칙에 따라 노후된 건축물을 개수는 뭐예요? 개수 동그라미 치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선하고 고치는 것을 개수 그래요. 예, 고쳐서 붕괴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데도 철거 명령을 내린다면은 철거 명령은 좀 심한 거죠. 고쳐서 될 거를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는 한도 내에서 철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비리 원칙 중에 개수로 충분한데 총으로 충분한데 대포를 쏴서는 철거 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수단의 필요성이죠. 최소 침해성의 원칙. 그래서 필요성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다 맞아요. 그 다음에 비리 원칙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비리 원칙 위반이 정당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행정청이고 얘가 갑이야. 근데 얘가 6살짜리 이제 사내인데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원래 요즘은 7살에서 더 낮아졌던데 쳐 죽이고 싶은 7살에서 더 낮아져서 말 안 들으니까 얘를 전라도 말로 깨를 할딱 벗겨갖고 바깥에다 이 추위에 쫓아낸 거야. 옷을 싹 벗겨가지고 바깥에다가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할 수 있는 징계 수단 중에 너무 심했다 안 심했다? 비리원칙 위반이 만약에 사법 이게 공법상의 원칙인데 사법상의 원칙으로 대체를 해서 이해하기 편하게 한다면 이거는 비리원칙 위반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무 심했다라고 보는데 아파트가 바로 이렇게 앞뒤로 보고 있어. 바로 옆집이 누구야? 할머니 집이야. 할머니 집 문 항상 열려 있어. 뭐요? 쫓겨내도 얘는 항상 그 자체로는 너무 심한데 얘는 항상 쏙 들어갈 때가 있어 없어? 다른 대체 수단이 있어? 그럼 대체 수단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러게 옷을 할딱 벗겨가지고 내쫓은 행위가 정당화되느냐 이 말이야. 비리 원칙은 대체적인 수단이 스스로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비리 원칙 위반 여부를 좌우하는 수단 기준으로는 활용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걸 느낌을 갖고 한번 지문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2번 가원칙, 비리원칙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행정규제 상대방에게 침해되는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비리원칙 위반이 정당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 이런 뜻.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 그다음에 3번에 신뢰보원칙 요건 중에서 귀책사유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의 견해 표명의 하자가 상대방뿐만 아니라 누구? 관계자의 사실은폐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 그 기준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누구도 해당된다? 관계자도 해당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뭐예요? 재량준칙이죠. 자, 이게 원래는 행정규칙이니까 법규성이 없는데 정한 바에 따라서 계속 이제 재량준칙이라 하더라도 내부적 효력은 있으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징계당하겠죠. 징계 안 당하려고 보니까 계속 그 기준대로 행위를 해온 선례가 생겨 안 생겨? 그 선례가 생겼다면 그 선례와 다르게 재량이 행사되면 이제는 재량준칙대로 안 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 재량준칙에 의해서 생긴
선례 구속이 되는데 자기 구속의 원칙에 반해서 신뢰 원칙에 반해서 안 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고 이 말 제일 중요해요. 재량 준칙만 딱 있으면 작동되는 거예요. 실제 거기에 터잡아서 재량 준칙만 딱 있으면 작동되면 이 재량 준칙이 법규성을 갖는 꼴이 돼. 근데 재량 준칙이 딱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터잡아서 뭐가 생기면 선례. 이게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면 이 말이 꼭 나와야 돼. 평등 원칙에 따라 시간차가 있지만 과거와 지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그 규칙에 따라야 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뒤에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며 다 원칙은 평등 원칙에서만 터잡은 자기 구속이 아니라 신뢰보 원칙도 같이 근거로 본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 신뢰보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학자들이래. 학자들이. 신뢰보 원칙까지 근거로 삼으면 위법한 관행에도 구속력이 생기는 꼴이잖아. 막 이렇게. 그래서 자기 구속의 근거는 평등 원칙에서 찾자 그런데 헌재는 아무 생각 없이 위법한 자기 구속, 위법한 관행은 구속 안 돼 하면서도 근거는 신뢰보 원칙을 꼭 든다 안 든다? 같이 든다. 그래서 학자들이 까다 보니까 지문 이르게 나와요. 출제가. 그래서 정답은 4번의 뒷부분이 틀렸어요. 5번. 실권의 원칙은 신의성실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공법관계 가운데 권력관계뿐만 아니라 관리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 없다. 원래는 신의성실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신뢰보호. 우리 판례는 신의성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막 섞어서 써. 신뢰보호를 막 신의성실이랑 섞어서 쓰고 있어. 그래서 라버는 신뢰보호라고 나오면은 뭐 틀리게는 안 하는데 그래도 기억은 해두세요. 신의성실 원칙에서 찾았다. 좀 쉬셨다가 신뢰보호 원칙 지금 프린트몰 13번부터 9번부터 이렇게 쭉 볼게요. 그래서 오늘 불문법상의 원칙까지 좀 다 봤으면 좋겠네요. 쉬었다 하겠습니다.